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은 정식으로 이것을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거기서 받아서 법사위에서 그것을 열람이나 또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에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때 당시의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강제 집행을 할 때 양쪽에서 심하게 팔을 끌어당겼고 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특검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바닥에 드러 누워서 아예 이 강제 구인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의 진실 게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 영상을 공개를 한다. 이건 또 너무 망신주기 아니냐. 지금 이게 주된 맥락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한다. 이거는 너무 본질과 좀 동떨어진 망신주기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 그 영상을 모든 국민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를 한다. 그건 망신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CTV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교도소 그 검찰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태도가 부적절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저항을 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진실 여부만 전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정보위 위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사위 위원들이 진실 여부를 따지는 정도의 확인 차원에서의 공개, 그 열람 이 정도가 필요하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뭐 어디에 올린다든지 법사위 공개회의에서 그걸 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 정보위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정보위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민한 정보들이 많아서 다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기자들도 취재를 해서 이제 전원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영상만 없을 뿐이지 또 그 영상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또 공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CCTV를 가려야 되는 주체 자체가 국회의원들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측에서 확인을 하면은 충분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는 특검에서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쥐어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부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비공개 소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규정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플러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치 라이브로 계속 이어갑니다.